반갑습니다, 여러분. 차인갑니다. 오늘은 야생고수차는 찌꺼레기 차가 아닙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이런 주제를 택하게 된 것은 야생고수차에 대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서 이런 주제를 선택해 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웃지 못할 에피소드인데 그때는 참 당황스럽고 황당했지. 야생고수차의 원료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야생고수차를 2005년도부터 중국에서 들어와서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야생고수차를 만나게 된 것은 저한테는 행운이지. 왜냐하면 이런 차를 제가 찾아다녔기 때문에 중국의 차 시장을 샅샅이 뒤비었거든.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만나게 됐는데, 사실은 이 야생고수차는 한동안 여러 차인들한테 냉대를 많이 받았지. 2005년도 6월달인가 7월달인가 그쯤에 아마 제가 중국에서 이 야생고수차를 가지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때는 차인가라는 간판을 걸고 보이차를 판매한 것이 아니고 운보다운이라는 이름을 걸고 제 이름을 걸고 보이차를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고 이렇게 했지. 그때 도매 거래하는 곳이 한 4-5군데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부산에서 거래처가 한 2군데 있었지. 야생고수차를 가지고 온 그 달에 이제 모든 거래처에 연락을 해서 야생고수차를 이렇게 반편씩 한 편씩 이렇게 보냈지. 그런데 이제 다른 쪽에서는 어떤 말이 들어왔냐면 회차라서 못 판다는 말이 들어왔지. 원래 만든 회차이기 때문에 못 판다는 거였죠. 왜냐하면 그때 보이생차는 아주 오래된 거 20년 30년 돼야 좋은 줄 알고 그런 차만 취급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회차를 파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하지. 회차는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사갖고 한 10년간 묵혀놨다가 먹어야 된다고 모든 상인들이 그렇게 손님들한테 말을 하고 팔았기 때문에 회차를 가져와서 파는 상인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래된 차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정도 된 거 이상으로. 특히 오래된 차 중에서 건창을 구할 수 없었지. 그렇게 장난치지 않는 섭창차가 아닌 건창차를 구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2004년부터 이렇게 마음을 좀 바꿔서 회차를 사오갖고 재놓고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회차를 팔아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회차 중에 좋은 차를 샀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회차를 취업하게 됐지. 그런데 제 거래처에 한 4군데에서는 회차라서 못 팔겠다는 말이 들어왔고 부산의 한 곳에서는 찌꺼레기 차라서 못 팔겠다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엄청 이렇게 황당하지. 제가 보니까 가장 좋은 차인데 찌끄러기 차나 가 있기래. 그 거래처 이제 사장님이 이제 들려주신 이야기에 의하면 자기가 몇 군데 이제 이렇게 같이 차 상의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차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한 편을 주서 이렇게 편을 좀 부숴서 그렇게 이제 먹어봐라고 이제 반응을 본다고 이제 이렇게 가지고 갔답니다. 그래서 한 곳에 가서 이제 이렇게 그 차 소매상 주인하고 이렇게 차를 묻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이 차는 어떻다고 설명을 쭉 했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을 하니까 그분 나름대로 차를 잃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그분이 이렇게 차를 잃은 물어보있기는 차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차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보이기네. 이제 차를 다 마시고 나서 엽전을 분석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찻잎을 이렇게 부어갖고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분석을 하고 이렇게 찻잎이 찌끄레기부터 이렇게 나 보이기 찌끄레기부터 시작해 큰 잎까지 지금 말하면 이제 저번 영상에 말했던 1등급부터 10등급까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러진 줄기부터 시작해가 마디 5만 개 다 들어있어 있긴 해. 그분이 생각하기는 차는 맛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보니까 엽전을 보니까 그렇게 차의 찌꺼기를 보니까 마시고 난 찻잎을 보니까 찌꺼기도 하면 좀 안 좋네. 찻잎을 마시고 난 찻잎을 보니까 진짜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온갖 게 다 들어있지. 본인이 이제 보이차를 공부한 데에 의하면 그런 차를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은 좋은 차는 분명히 비올지게 3등에서 5등급 사이의 차가 좀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6, 7등급이 좀 들어있고 그 다음에 1, 2등급이 들어있으면 좋고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엽전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놔보면 이렇게 크기대로 이렇게 낳거든요. 이렇게 크기대로 쭉 이렇게 등급을 해보면 한 3가지 분류, 4가지 분류가 이렇게 나오지지. 그런데 본인이 크기대로 놔보있긴 해. 온갖 게 다 들어있어 있긴 해. 본인이 배운 보이차에 대한 지식으로 이 차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대한민국에 야생고수차가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 야생고수차를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먼저 가지고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이차를 파는 전문점에서는 야생고수차를 말이 전혀 통용이 되지 않았거든요. 고수차력하는 말도 통용이 되지 않았지. 그리고 야생차력하는 말도 통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산 녹차에서 야생차 이런 말들은 있어도 중국의 보이차에서 야생차를 말을 통용이 되지 않았죠. 우리 한국에서는. 왜냐면 그런 차가 들어와서 판매가 안 됐으니까 널리 이렇게 퍼져 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차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차를 이렇게 해차락 하는데 그 표면을 보니까 해차가 새카맣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때까지 취급했던 차들은 차가 어떻습니까? 좋은 차들은 파랗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입기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째 보이기는 장난친 차 같고 어떻게 보이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선택했던 거는 이제 이런 말을 이렇게 내뱉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차는 제가 보니까 찌끄레기 차입니다. 이거는 먹을 수가 없는 차입니다. 그렇긴 해.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세요. 하면서. 그리고 본인도 갖고 있는 걸 쓰레기통에 팍 쳐박였다며, 진짜. 그 부산 저하고 거래하는 거래처, 그분이 보는데 앞에서 그렇게, 쳐박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그때는 그분이 저보고 형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 이 차가 진짜 야생고수차 맞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면 진짜 황당하지. 그런데 뭐, 처음 보는 물건이니까, 처음 보는 차니까, 사실은 읽을 수가 없지. 왜냐면, 그분들은 다 지식적으로 보이차를 읽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저는 지식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맛으로 읽고, 그리고 몸으로 읽기 때문에, 그리고 기운도 그때, 퇴근을 하고 했기 때문에 몸에 기운도 있기 때문에 기운을 또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 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야생고수차가 이제 고난의, 저를 만나서 고난의 시기를 보냈지. 왜냐하면 그때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보이차들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최소한 20년 이상 돼야 거래가 됐거든요. 발효가 돼야만이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 상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보이차, 해차, 그렇게 생차 중에서도 해차 원래 만든 차들은 뭐마 속이 까르비지고 위장이 탈이 난다고 절대로 먹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교육을 시켜야 되지. 그래서 2005년도부터 제가 야생 고수차에 대한 교육을 우리 그 운보다운에 댕겼던 손님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지. 그때 손님이 한 20명 되는데 그 중에 한 15명을 가르치는데 아마 지금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거의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생고수차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야생고수차는 찌꺼레이 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야생고수차를 채취하는, 그렇게 따는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20, 30m 되는 큰 나무에 가서 나무를, 가지를 휘어 잡아서 훑어서 따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을 내려와서 또 분류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따온 것을 그냥 덮어서 햇빛에 말라서 그렇게 모차를 만들어서 바로 찍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찌꺼레기 차같이 보입니다. 저도 그 점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찌꺼레기 차가 아닙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야생고수차를 드실 때는 찌꺼레기 차가 아니고 어떤 차라고 해? 이 세상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차입니다. 그리고 기운이 가장 좋은 차지. 여러분들이 야생고수차를 마실 때는 매일마다 무엇입니까? 산삼을 달이 먹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차를 마시라고 그랬지. 진짜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3년, 4년 이렇게 마시면 분명히 산삼 달인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몸을 변화시키고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이 야생고수차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차입니다. 지금 자인가에서 뭐 건강태권을 수련하신 분한테는 그냥 마시는 음료가 아니고 그냥 보약이지. 어떻게 보면 생존차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마시는 차지. 요즘 같은 세상에 먹거리가 좋지 않고 공기도 탁해져 있고 모든 것이 좋지 않는 세상에 한 가지라도 좋은 게 있어야 내 몸을 풀어주지. 어떻게 보면 야생고수차가 내 몸에 탁한 기운이랄까 그리고 오염된 그런 것들을 해독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야생고수차를 지금이라도 마시고 계시는 분들은 꼭 그런 점을 명심하시고 야생고수차를 많이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야생고수차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건강하게 차인갑니다.